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나테 FA를 시작으로 둠프리스를 2천만 유로에 업어왔고 베르나르도 실바를 속전속결로 FA로 영입하더니 최근 쿠쿠레아까지 5,5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의 금액으로 영입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시작했는데 두 시즌 연속 꼬라박은 분노를 이적 시장에서 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분노의 영입이고 가장 중요한 점이 분노했다고 이성을 잃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성비 있게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으며 기존 유망주만 긁어오던 영입 기조를 바꿔서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이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기조가 바뀐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입으로 크로스와 모드리치가 떠나고 경기 흐름을 지들 기분대로 풀어가던 기존 선수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가져다줄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적 시장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고 좋습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 보강이 필요하며 정말 단단하게 준비해야 두 시즌 연속 무관의 치욕을 씻어낼 수 있고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라리가 우승만큼은 다가오는 2, 6, 2, 7 시즌 무조건 가져와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입된 자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이적 시장을 바라보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며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고 들어갈 부분이 이젠 영입은 월드컵 이후로 잠깐 미루고 정리가 먼저입니다. 라리가에 등록 가능한 선수단 최대 인원은 25명입니다. 선수단을 정리해보면 기존 선수단은 골키퍼 쿠르투아 루닌 2명, 수비수는 맨디, 프란가르시아, 카레라스, 밀리탕, 라센시오, 리디거, 하이선, 트렌트 8명, 미드필더는 벨링엄, 카마빈가, 발베르데, 추아메니, 퀼러, 세바요스 6명, 공격수는 비니시우스, 은바페, 호드리구, 곤살로, 브라임, 마스탄토노, 복귀하는 엔드리까지 7명입니다. 모두 합하면 23명입니다. 여기에 코나테와 둠프리스, 베르나르도 실바, 쿠쿠레아를 더하면 27명입니다. 이미 2명을 오버했고 지금 영입 가능 포지션으로 거론되는 미드필더와 센터백 한 자리까지 영입하고 싶다면 4명의 선수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 대상을 뽑아봐야 하는데 골키퍼는 매각할 자원이 없습니다. 수비수를 살펴보면 부상 머신 맨디와 밀리탕은 매각하고 싶어도 이 폭탄들을 영입할 구단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호구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밀리탕과 맨디의 연봉과 주급을 살펴보면 불가능합니다. 밀리탕의 연봉은 1,800만 유로에 맨디 연봉 1,300만 유로입니다. 주급으로 보면 밀리탕 주급은 28만 유로고 맨디는 20만 유로입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이며 세 전이겠지만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들의 주급과 연봉을 보장할 수 있는 클럽들 중에서 밀리탕과 맨디를 영입할 호구는 없습니다. 유로에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로 바꾸면 밀리탕 주급은 약 5억에 가깝고 맨디의 주급은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넘어가서 리디거는 1년 재계약 확정이고 하이선과 카레라스, 트렌트는 이제 온 지 한 시즌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레라스는 최근 태도 문제가 계속 지적되지만 나가더라도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수비에서는 프란가르시아와 라센시오가 매각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상위권 팀들에게는 아니더라도 중위권 팀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에 언제 매각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미드필더로 넘어가서 벨링엄은 핵심 코어라인 중 하나이고 퀼러는 성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무조건 함께 가야 합니다. 여기에 발베르데 추아메니가 싸운 것 때문에 구단 분위기를 해쳤다는 이유로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벨링엄과 함께 발베르데 추아메니는 확실한 코어 라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매각 가능성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만약에 매각 자원에 이름을 올린다면 저는 발베르데보다는 추아메니를 매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드필더에서 현실적인 매각 자원은 카마빈가와 세바요스입니다. 카마빈가는 기대만큼 너무 성장하지 못했고 이젠 게르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적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다면 관심 있는 팀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바요스는 그냥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수로 넘어가서 비니시우스, 은바페 둘 중 누구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배를 탔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장이 없어서 그냥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알론소가 잠깐 선장으로 확실하진 않지만 알론소만의 방향으로 배를 이끌긴 했습니다. 하지만 선원 중 한 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배에서 내쳐졌습니다. 비니시우스와 은바페는 무조건 함께 가는 거고 둘 중 누구도 이번 여름에 배에서 내릴 일은 없습니다. 호드리구는 매각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부상입니다. 부상인 선수를 사려고 하는 팀은 없을 거고 장기 부상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더라도 이번 여름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엔드릭은 이제 복귀하기 때문에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매각 가능 자원은 곤살로와 브라임 디아스, 마스탄토 오노입니다.
곤살로는 이미 디마르지오가 코모와 연결시켰고 매각이 확실해 보입니다. 마스탄토노도 임대로 떠난다는 말이 많으니 확실히 떠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브라임이 낀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텐데 브라임은 구단에서 바라볼 때 사실 언제나 누구로 교체해도 별 상관없을 자원이긴 합니다. 확고한 주전 자원도 아니고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좋지도 않고 열심히 뛰면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여주는 자원인데 솔직하게 구단 입장에서 브라임이 매력적인 프로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사실상 이뤄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빅토르 무뇨스 영상을 다뤘는데 빅토르 무뇨스가 오면 브라임은 떠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빅토르 무뇨스가 뉴캐슬 영입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들리기에 다가오는 2627 시즌은 브라임과 함께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네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매각 자원으로 분류 가능한 선수들은 라센시오, 프란가르시아, 카마빈가, 세바요스, 곤살로, 마스탄토노, 브라임입니다. 브라임은 매각 자원에서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뺀다고 치고 곤살로와 마스탄토노가 팀을 떠나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들을 빼면 두 자리는 비워졌습니다. 세바요스도 아약스 이적설이 있는데 베티스 사랑이 도져서 그렇지 솔직히 무조건 보낼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프란가르시아도 매각 자원에 올라있고 관심 있는 팀들도 있다고 전해지며 쿠쿠레아까지 합류한 지금 교통정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프란가르시아도 확실히 매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 자리를 비우면서 미드필더와 센터백 추가 영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니코파스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저는 확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니코파스 영입은 사실상 멈췄다고 봐야 하고 디마르지오도 니코파스가 코모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구단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힌 만큼 니코파스는 한 시즌 더 코모에서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베르나르도 실바가 왔다면 니코파스는 굳이 이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25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골키퍼는 쿠르투와 루닌 2명, 수비수는 맨디, 카레라스, 밀리탕, 라센시오, 리디거, 하이선, 트렌트, 코나테, 둠프리스, 쿠쿠레아, 센터백 추가 영입까지 12명, 미드필더는 벨링엄, 카마빈가, 발베르데, 추아메니, 길러, 베르나르도 실바, 추가 영입생까지 하면 7명, 공격수는 비니시우스, 은바페, 호드리고, 브라임, 엔드리까지 하면 5명입니다. 총합 25명의 최대 인원 선수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라센시오나 카마빈가도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센시오랑 카마빈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홈그로운과 팀그로운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레알 마드리드의 홈그로운과 팀그로운을 다뤘는데 당연히 카마빈가가 홈그로운과 팀그로운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에서 카마빈가가 팀그로운과 홈그로운 자격이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유는 명확해 보였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규정집을 보고 살펴봤습니다. 규정집을 살펴보면 선수의 국적 및 나이와 관계없이 15세부터 21세 사이의 나이에 해당 국내 리그의 첫 공식 경기부터 마지막 공식 경기까지의 기간인 3시즌 또는 36개월 동안 현재 소속 구단에 등록되었던 선수면 팀그로운 자격을 얻고 현재 소속 클럽과 동일한 협회에 소속된 클럽 또는 다른 클럽에 등록되었던 선수면 홈그로운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UEFA는 25명 이상의 선수는 등록할 수 없음을 말하며 최소 8자리는 홈그로운 선수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어서 홈그로운 선수 안에 팀그로운 선수 4명을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최소 8명의 홈그로운 선수가 있어야 하며 그중 4명은 팀그로운 선수여야 최대 인원 25명을 리스트 A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카마빈가에 대해 살펴보면 카마빈가가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 시점은 2021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카마빈가는 2002년 11월 10일 출생으로 영입될 당시 나이 만 18세였습니다. 직관적으로만 보면 시즌 도중 만 19세가 되더라도 만 21세까지 2-1-2 시즌, 2-2-3 시즌, 2-3-2-4 시즌을 보낸 카마빈가는 홈그로운과 레알 마드리드 팀그로운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카마빈가의 레알 마드리드 합류 시점입니다. 카마빈가가 합류한 21년 8월 31일은 2-1-2 시즌 개막일이었던 8월 13일보다 늦은 시기로 카마빈가는 첫 경기 시작 시점에서 등록되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카마빈가는 전체 시즌을 보내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UEFA가 말하는 홈그로운, 팀그로운 자격 중 해당 국내 리그의 첫 공식 경기부터 마지막 공식 경기까지의 기간 안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카마빈가는 2-1-2 시즌을 첫 공식 경기부터 마지막 공식 경기까지 모두 등록된 선수가 아니기에 홈그로운과 팀그로운 자격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새 시즌 말고 규정에 나온 15세부터 21세 사이의 나이에 36개월 동안 현재 소속 구단에 등록되었던 선수로 카마빙가를 확인해보면 카마빙가가 합류한 21년 8월 13일부터 카마빙가가 만 21세가 되었던 23-24 시즌 종료 시점인 챔피언스리그 결승이었던 24년 6월 2일까지 카마빙가가 레알 마드리드에 등록된 기간은 총 일수로 1025일, 개월수로 33개월하고 21일입니다. 즉 UEFA 규정에 나와 있는 36개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규정을 살펴보고 확인해보니 카마빙가는 팀그로운 선수도 홈그로운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확실히 알아봤어야 하는데 이전 영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져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깊게 알아보고 항상 귀찮더라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존의 확실한 자원들도 모두 홈그로운과 팀그로운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조금 간략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선수들 몇 명만 뽑아서 말해보자면 카레라스는 2003년 3월 23일생으로 2018년 3월 23일에 만 15세가 됐습니다. 카레라스는 2021 시즌을 앞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기에 만 15세가 되는 시점인 17-18 시즌부터 18-19 시즌, 19-20 시즌을 레알 마드리드 유스에서 보냈기 때문에 팀그로운 자격이 있습니다. 하이선은 2020년 4월 14일에 만 15세가 되었고 그가 만 15세가 되었던 시즌은 19-20 시즌이었습니다. 하이선은 유벤투스로 21년 7월에 이적했기에 스페인에서 19-20 시즌, 2021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후 하이선은 레알 마드리드로 영입됐고 만 21세가 되는 25-26 시즌을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냈기 때문에 스페인 홈그로운 자격을 이제 획득했습니다. 즉 하이선은 25-26 시즌까지는 홈그로운 자원이 아니었고 다가오는 26-27 시즌부터는 홈그로운 자격이 있습니다. 하이선은 카마빙가와 다르게 확실해 보이는 게 카마빙가가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 시점은 시즌 시작 이후 8월이었고 하이선은 그와 다르게 5월에 오피셜이 뜨고 6월에 팀에 합류해 공식 경기 첫 경기부터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새 시즌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곤살로, 마스탄토노, 세바요스, 프란가르시아를 정리하고 새로운 선수들과 예상되는 미드필더 영입생과 센터백 영입생을 포함한 25명의 선수단에서 홈그로운 선수는 카레라스, 라센시오, 하이선, 쿠쿠레아, 발베르데, 퀼러,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총 8명입니다. 여기에 팀그로운 선수는 카레라스, 라센시오, 발베르데, 길러,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총 6명입니다. UEFA가 규정한 홈그로운 선수 8명, 팀그로운 선수 4명을 충족하는 선수단 구성입니다. 곤살로와 마스탄토노, 세바요스, 프란가르시아를 정리한다고 가정하고 추가 영입생들도 포함시킨 선수단 25명의 홈그로운과 팀그로운을 살펴보면 카마빙가 매각은 그렇다 치지만 라센시오 매각은 홈그로운에서 한 명이 빠져버리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상황이더라도 저는 라센시오 매각은 센터백 교통 정리를 위해서 그리고 라센시오를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센터백에 추가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냉정하게 라센시오는 센터백 6명 중 6순위 센터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일 거고 라센시오 본인을 위해서도 이적해야 합니다. 물론 추가 센터백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라센시오는 잔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추가 센터백 영입 소식이 들려오면 라센시오 매각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순서가 반대로 라센시오 매각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센터백을 추가 영입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라센시오가 나가면서 일어나는 홈그로운 문제는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피타르치를 올려서 등록하면 됩니다. 추가로 서드 골키퍼를 올려서 등록시키면 가볍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니코파스 그냥 알바노 시전하고 데려와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이선이 홈그로운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라센시오 매각 시 홈그로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이선이 26-27 시즌부터 홈그로운이 적용되기 때문에 라센시오 매각의 홈그로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마빙가로 넘어가면 개인적으로는 라센시오보다는 카마빙가가 활용 방안으로 보면 다채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남는다고 한다면 한 시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분명 과거 고점을 보여준 친구고 재능 하나는 확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혹시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숫자로 보면 벨링엄, 카마빙가, 발베르데, 추아메니, 길러, 베르나르도 실바, 추가 영입생까지 7명인 상황 무리뉴 아래에서 발베르데는 사실상 우측 윙으로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카마빙가는 서브로 있어도 되긴 합니다. 다만 카마빙가는 어느 정도 가격에 매각하면서 이적료를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피타르치도 생각하면 매각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들어오는 선수들과 예상되는 영입을 포함해서 선수단을 길게 정리해봤는데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코나테, 둠프리스, 베르나르도 실바, 쿠쿠레아 영입이 이루어진 상황, 매각이 먼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페레즈 영감님이 일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시고 바쁘신 건 이해하지만 최대한 매각도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예상하는 추가 영입 포지션인 센터백 하나와 미드필더 한 자리의 주인공에 누가 어울리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이전 쿠쿠레아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영입된 자원들을 고려해서 베스트 11을 4-2-3-1 구조로 짜보면 보시는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기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추아메니가 센터백과 3선 사이를 오가며 기능하고 쿠쿠레아의 활동 범위를 넓혀줄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베르나르도 실바 위치는 발베르데, 트렌트와 스위칭하며 기능할 거라 생각하고 트렌트 대신 둠프리스가 나온다면 둠프리스는 오른쪽 측면에 넓게 배치되면서 트렌트에게 없는 돌파 옵션을 추가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둠프리스가 들어온다면 발베르데, 베르나르도 실바, 트렌트로 오른쪽을 구성했을 때와 다르게 둠은 인버티드로는 활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구조 속에서 보강 포인트를 살펴보자면 확실히 최근 링크가 뜨는 센터백과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센터백 상황을 살펴보면 코나테는 이제 왔으니 무조건 주축으로 활용될 거라 생각하고 쿠쿠레아 영입을 생각해보면 하이선이 스페인 국대에서 호흡도 맞춰보기도 했고 하이선은 유망한 자원으로 주축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밀리탕도 실력으로 보면 주전이라고 봐야 하지만 부상을 생각하면 관리하면서 코나테와 번갈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이선 위치는 이제 갈릴 만큼 갈리고 나이도 찬 리디거가 커버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상 생각하면 밀리탕은 아직 모르는 거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최근 부상 꼬라지만 보면 눕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또한 리디거도 갈릴 만큼 갈렸고 월드컵까지 치르고 돌입하는 26-27 시즌이기 때문에 언제 부상으로 고통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리디거는 26-27 시즌까지 함께하고 떠날 거라 생각하기에 미리 센터백 한 명 데려와서 팀에 적응시키고 부상 대비까지 한다면 과할 수는 있지만 분명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보강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센터백 추가 보강은 라센시오가 안 나가고 버팅겨도 최대 선수단 25명에 등록 가능하고 냉정하게 새로운 센터백이 왔는데도 라센시오 본인은 잔류를 선택한다? 그냥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추가 영입되는 센터백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현재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 구성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합니다. 현재 센터백 구성에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 왼발 센터백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11만 보면 밀리탕이 그리운 이유 중 하나인 롱킥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이선이 왼발을 잘 쓰는 편이라고 하지만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진퉁 왼발잡이 센터백만큼 왼쪽 센터백 위치에서 템포 빠른 패스를 보내거나 롱패스를 템포 빠르게 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하이선이 왼쪽 센터백보다 지금 구조에서는 추아맨이 역할로 기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센터백 추가 영입은 라센시오 매각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선순위라고 보기엔 애매하며 희망사항이라고 봐야 하지만 들어온다면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 없는 왼발잡이의 롱킥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합니다. 이래서 그런가 링크가 있었던 센터백은 바스톤이었고 최근 니코 슐러터백과의 링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바스토니가 훨씬 마음에 드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니코 슐러터백은 5천만 유로에서 6천만 유로 사이 바이아웃이 존재하기 때문에 니코 슐러터백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는 니코 슐러터백을 가끔 보면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는데 굼뜨기도 하고 통나무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근소 우위로 바스토니가 더 좋습니다. 물론 바스토니는 3백에서 활약했던 센터백이고 4백에서 뛰면 어떨지 모릅니다. 단점이라고 보이는 그렇게 좋지 못한 수비력이 도드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슐러터백도 굼뜨는 모습이나 통나무 같은 모습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능력에서 바스토니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해 저는 바스토니가 좋습니다. 센터백은 여기까지 하고 미드필더로 넘어가면 여긴 확실하게 필요한 유형의 선수가 있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볼 방출되고 경기 조립하면서 볼 돌릴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 나는 선수도 엔조 페르난데스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있고 최근 은메차 링크도 독일 쪽에서 떴습니다. 결국 베스트 11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면 지난 시즌들과 같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실바가 전진 패스를 쭉쭉 넣어줄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결국 트렌트 롱킥 딸깍 외에 후방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3선에서 경기를 조립하면서 볼 방출을 원활하게 해줄, 조금 과하게 말하자면 3선에서 통나무를 들어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엔조와 마페, 은메차 링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당연히 베스트는 엔조입니다. 그냥 최근에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 보입니다. 경기 조율이 되는 미드필더고 후방에서 안정적인 패스와 더불어 압박에 허둥지둥하지도 않고 그냥 좋아 보입니다. 마페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최근 경기들 찾아봤는데 패스 퀄리티 나쁘지 않고 괜찮은 친구 같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 8천만 파운드 요구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엔조도 비싸긴 합니다. 근데 엔조는 마페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며 월드컵 같은 큰 경기에서도 쫄지 않고 플레이하는 걸 생각하면 둘 다 비싸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언제나 노리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선택지는 엔조 페르난데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멘데스를 생각하면 포르투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페가 떠오르긴 합니다. 하지만 윈나우를 선언했고 지금 영입들 보면 어린 친구들보다 보다 경험이 있고 즉시 전력으로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기 때문에 엔조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메차도 잠깐 찾아보니 도르트문트 팬들이 숨기는 선수라고 하고 좋은 선수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릅니다. 이 선수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조가 노니우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노니우 슬롯은 엔드릭, 트렌트로 세 자리 중 한 자리가 비기 때문에 엔조를 데려와도 문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이적 시장 방향은 매각이 최우선입니다. 곤살로, 마스탄토우노, 프란가르시아, 세바요스는 최소한이고 여기에 라스엔시오, 카마빙가까지 매각한다면 제 생각에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각이 진행된 이후 미드필더 영입을 1순위로 센터백 추가 영입은 2순위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건 엔조 페르난데스와 바스토니입니다. 이걸 기본 구조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이 월드컵 스타 영입 여부인데 이건 어찌 보면 너무 꿈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바라보는 이적 시장에 대해서 말해보았고 이전 영상에서 틀렸던 정보도 수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